폐경 5분대 18장에 6천만 명 이상의 미국 여성이 폐경기에 해당되며 이는 마지막 월경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폐경기가 시작되는 전 수술적인 난소를 제거했다는 뜻이다. 여성이 비수술적인 폐경을 만든 평균 연령은 51세다. 폐경을 겪는 나이는 월경 주기가 시작된 나이, 의학적으로 초경이라고 부르는 시기와 무관하다. 예외적으로 16세 이후에 월경을 시작하면 폐경이 살짝 지연될 수 있다. 폐경에는 생식 호르몬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극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월경주기 복습하기. 매 월경주기는 내 난소, 자궁 내벽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 결과다.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난소에 들어있는 난포의 발달을 촉진하고 난포는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며 배란을 통해서 수정할 난자를 배출한다. 그런데 노화에 따라서 난포의 에스트로겐 생성 능력이 저하되면 뇌는 난소를 자극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난포 자극 호르몬을 생성한다. 에스트로겐이 뇌에 피드백 신호를 줄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어떤 면에서 이 상황은 뇌가 난소를 향해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려고 계속 소리치는데 난소기는 대답할 메커니즘이 없는 것과 같다. 미안해. 폐업 세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 폐경기의 난포 자극 호르몬 농도는 보통 밀리미터당 30나노그램 이상이라고 보지만은 일반적으로 폐경을 진단하기 위해서 호르몬 검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한 가지 예외는 자궁 절제술을 받아서 마지막 월경 주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40세 이전에 폐경 조짐이 나타나면 난소 부전을 의심해보고 호르몬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난소 부전은 별개의 질환이므로 그저 이런 폐경이라고만 여기서는 안 된다. 40에서 50대 초반 폐경이 오는 과정은 구불구불한 내리막길과 비슷하다. 불규칙한 월경 주기가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시계처럼 규칙적이던 월경이 갑자기 뚝 끊어질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증상들은 호르몬 농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유전 내성 지방 조직 에스트로겐 생성 지방은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이용하여 다른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시킨다 등. 폐경 생식 비뇨 증후군은 폐경기 외음과 질의 변화는 위축증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질 조직이 더 얇아지고 오그라들기도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용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위축증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고 다른 변화도 많다. 에스트로겐 소용차가 풍부한 제1하부 3분의 1 구간과 제1의기가 폐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음액, 음선, 요도, 방광에도 에스트로겐 소용 해가 있기 때문에 폐경 증세가 신체 변화는 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위축은 오라 등과 비슷한 단어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여성의 성기를 그런 이미지로 환기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용어인 폐경색 생식 비뇨 증후군이 더 포괄적인 질뿐만 아니라 외음과 방광도 떠올리게 한다. 약자가 기억하기 쉬운 표현은 아니지만 폐경색 식 비뇨기 증후군이 훨씬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혐오적 의미도 없는 용어다. 폐경이 외음에 미치는 영향은 에스트로겐 외음 조직으로 흐르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조직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 외음 조직이 약해지고 신축성이 떨어진다. 피부도 더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지방 조직이 재분배되기도 한다. 대음선이 쪼그라들거나 변형되기도 하고 소음선이 줄어들 수도 있으며 지립구도 탄력이 떨어진다. 음액에 있는 발기 조직의 양도 노화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것이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현상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환인지는 알려지지 않다.
음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폐경기와 그 이후에 겪는 성적인 문제들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음모에는 세치는 나이와 관련이 있으며 호르몬과는 무관하다. 털이 하얗게 새는 것은 멜라닌 생성량의 감소 때문이다. 노화와 음모의 털색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표본이 64명에 불과했던 한 연구에서는 45세 미만 여성들에게는 음모 세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단연간 현장에서 얻은 임상 경험이나 여자친구들과의 대화를 떠올려 봐도 45세 이전까지는 음모 세치가 흔하지 않다고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머리카락과 달리 45세 이전 음모 세치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경험상 음모와 머리카락의 세치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이런 나이에 하얗게 새한다고 해도 음모도 그럴 거라고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숱은 노화에 따라서 줄어들 수가 있다. 폐경이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에스트로겐 부족은 질 점막의 글루코겐 저장량에 영향을 준다. 세포의 용적이 감소하여 젖산균을 먹이인 글리코겐이 줄어들면 젖산균이 사멸하기 시작하고 그 틈에 다른 세균들이 우세를 점한다. 결과 일부 여성들은 질 냄새의 변화를 감지하기도 한다. 또한 자궁경관 점액과 누출액이 감소한다. 세균, 자궁경관 점액, 누출액의 변화에 따라서 질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고 성적인 흥분에 의해서 분비되는 윤활액이 감소하기도 한다. 또한 질 조직이 얇아지고 신축성이 떨어진다.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질 크기, 특히 너비가 줄어들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질이 짧아지기도 한다. 분비물이 감소하는 동시에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성활동에 의한 미세외상이 심지어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조직의 지지구조가 약화되면 요도 점막세포가 돌출돼서 나온 카룬클이 생겨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불안감을 주는 생김새 때문에 많은 여성이 암이 아닐까 걱정한다. 그 정도로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다. 요도 언덕은 보통 지름이 1cm 이하이고 붉은색 살덩어리처럼 보인다. 질 내 세균의 변화와 방광과 요도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부족은 요로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50%에 달하는 많은 폐경기 여성에게 요실금 증상을 폐경 전과 후의 점막에 에스트로겐, 다양한 세균층, 얇은층, 젖산균이 우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은 가장 중요한 증상인 질건조증 외에도 질환에서 호르몬 지르는 듯한 느낌, 자극감, 분비물의 변화, 윤활액 감소, 성교통, 성교 후 출혈, 배뇨시 자기혈감, 긴박뇨, 방광염 등이 나타난다. 여성의 15%가 폐경 전으로 증상을 보고하고 폐경 후에 3년까지 무려 50%의 여성이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을 경험한다.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여성의 50%가 성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보고하며 이는 폐경기 여성 전체의 25%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서 45, 65세 여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 증상이 실제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감소하는지 아니면 얘기해봤자 묵살되거나 무시하기 일수라 관리를 포기하는 건지 다른 더 심각한 질환들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건지 성적 파트너나 섹스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건지는 알려져 있지가 않다. 대부분 여성은 증상을 몸소 느껴도 이를 폐경의 결과로 보지 않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단 4%만의 여성만이 증상을 폐경과 관련지어서 생각했다. 노화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문화적인 장벽, 사회가 나이 든 여성을 대하는 특유의 가혹한 방식이 있다. 섹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이 든 여자가 감히 성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나이 든 외음과 질에 대해서 침묵하는 문화가 있다. 사회가 생각하는 나이 든 여성의 이미지는 인자한 할머니 아니면 개폐한 의심쟁이 꼴이다. 이러니 폐경기 증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란 여통이나 관절염 같은 여느 노화 관련 질환의 정보를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여성들은 의학에 실망한다. 폐경색 생식 비뇨기 증후군이 있어도 대부분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나마 치료를 받으려는 여성들도 성생활이나 성적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못한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다.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에 의한 조직의 변화는 세 표본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는 겪는 여성의 약 50%에서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에 의한 현미경적인 변화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변화가 심할수록 성활동에서 연할무녀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경계의 조직 변화로 성교통을 예측할 수는 없었다. 조직 변화가 성교통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통증은 그보다도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요통이 없는 사람들의 60%에서 자기공명 영상 MRI 이상의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 의학에서는 상황을 항상 개개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폐경생식 비증후군 증상은 심각한데 현미경적인 조직 변화가 극히 적은 여성도 있고 신경 쓰이는 증상은 없는데 심각한 현미경적인 조직 변화를 겪는 여성도 있다. 800명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을 살펴본 연구는 질 조직의 현미경적인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이 과체중임을 발견했고 이것이 지방 조직이 다른 호르몬들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한다는 의학적인 사실로 설명할 수가 있다.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의 증상과 현미경적인 조직 변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은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 흡연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경우에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에 의한 심각한 현미경적인 조직 변화가 덜하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유전적인 요인, 질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 그 밖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한 연구에서 백인 여성에 비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더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조직의 미시적인 변화는 물론 거시적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적다고 해서 증상이 없을 것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안 쓰면 못 쓰게 된다는 말이 사실일까? 이 말은 폐경 후에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여성들은 질이 구축되고 좁아지고 심하면 영구적인 폐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낭설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수많은 억측과 시대에 떨어지는 문헌 그리고 음경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석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음경을 이용한 성생활의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으로부터 지위를 보호한다는 발상은 늘 생물학적으로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여성들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다. 어쨌든 섹스가 폐경계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예방한다면 폐경계에 접어든 여성들이 통증으로 섹스를 중단하는 이유가 뭘까? TMI,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섹스는 내 지위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49의 폐경을 겪었고 주기적인 이성의 섹스는 아무런 보호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약을 먹어야 했다. 주요 가설은 성에 대한 국소 예상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손상이 생기면 우리 신체는 더 많은 혈액을 손상 부위로 보낸다. 질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압박을 주면 조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순을 주기적으로 잡아당기면 음순이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조직에 탄력이 붙는 것은 아니다. 음경을 이용한 섹스가 질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는 발상은 성학자인 메스토바 존슨이 54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섹스를 하는 3명만이 성적 자극에 흥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여성이 전부 심한 통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섹스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할 수 있다. 관찰의 결과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다. 1981년 한 연구는 안 쓰면 못 쓰게 된다는 명제에 내포된 섹스와 질 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섹스를 하는 24명의 폐경기 여성과 섹스하지 않는 21명의 여성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섹스를 하지 않는 여성이 보험과 자위도 적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운 변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질 조직을 현미경으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섹스라는 여성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섹스나 자위가 질을 보호한다는 결론을 내리자면 성적 자극이 남성 호르몬을 늘릴 것이고 그것이 질을 보호할 것이라는 몇 단계의 비약이 필요하다. 나는 섹스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근거로 이 논문을 이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최근 연구는 8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세포에 대한 병행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았고 섹스를 하는 여성과 하지 않는 여성의 세포 변화에도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못했다. 만약 섹스가 조직을 보호했다면 여성 변화의 변화가 더 적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내가 단연간 목적하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폐경기 질 증상은 많은 여성에게 성적 어려움을 야기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극히 드물게 폐경으로 염증이 심각해져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 구축이 생길 수 있다. 성생활이 활발하지 않은 여성은 이 증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이런 경우라면 확장이나 음경을 이용한 주기적인 질 확장이 물리적으로 조직을 늘려서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세포 수준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폐경기의 극심한 염증이 구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성교통은 뇌 전문 분야 중 하나인데 지난 30년간 이런 사례는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한편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에 의한 극심한 통증은 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 저근육의 경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질경련이라는 질환이며 34장에서 확인하라. 이러한 경련은 질입구를 수축시켜서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성교통을 악화시키며 질이 막힌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폐경기의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질까? 앞서 언급한 2017년 연구는 조직 변화의 심각성이 나이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더 오래된 게다가 양질의 연구는 연관성을 찾아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특정 시점에만 국한되었다. 단연간 질면봉법으로 여성들을 추적한 연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종적인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마지막 경을 하고 10년이 넘어서야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 증상을 처음 경험하고 어떤 여성은 월경이 끊기기도 전에 문제를 겪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 일부는 개인의 호르몬 수치나 통증의 역치와 관련된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또 그걸 들어줄 누군가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보고가 지연됐는지 실제로 10년이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지는 알기가 어렵다.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폐경색 비뇨기 증후군, 에스트로겐 생성을 중단시키거나 조직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차단하는 약물도 폐경색 비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증상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물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특정 유형의 유방암에 걸린 여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다.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에스트로겐 생성에 필수적인 아로마타제는 효소를 억제하여 모든 조직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저해한다. 대부분의 에스트로겐에서 난소에서 분비되지만 지방조직과 같은 다른 분비원도 있으므로 에스트로겐의 모든 분비원을 차단하면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에스트로겐 농도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또 다른 약물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 내막 증가 유방암 치료에 사용된다고 불리는 것들이다. 이 약물들은 뇌와 난소의 소통을 방해하여 여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지방세포의 에스트로겐 생성을 억제하지 않아 혈중 에스트로겐이 조금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 증상을 피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페는 조직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차단한다.
타목시페는 조직에 따라서 항에스트로겐이나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에서는 항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지만 그래서 유방암에 사용이 된다. 자궁에서는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한다. 질에 대한 영향은 가변적이어서 어떤 여성들에게는 폐경생식 비뇨기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여성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몇 가지 항암제는 난소 기능을 억제한다. 그 영향은 항암 화학요법의 유형과 약물 투여량 치료기간 연령 4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달라진다.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약물이 난소에 있는 난포의 사멸을 촉발한다고 여겨진다. 어떤 여성에게는 약물이 영구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난포를 사멸시키고 어떤 여성에게는 회복 가능한 난포들이 남아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에스트로겐 생성을 재개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폐경계에 이렇게 50% 가장 흔한 것은 건조증이고, 예를 들어서 성생활 어려움을 보고한다. 25%에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